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한 권의 책,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지난번 화에서 궁금하게 만들었죠? 이제 밝히겠습니다. 3-10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아마 잘 아시면서 읽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참 어려워요. 저도 겨우겨우 읽었는데요. 이 앞에 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Wealth of Nation. 국부죠. 국가의 재산에 대한 원인과 성격에 대한 탐구. Wealth of Nation이라고 보통 그러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렇게 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부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핀제조업자 얘기죠. 그거에 대한 게 분업. 그리고 이제 경제학 하신 분들은 아주 그 중요한 화두죠. 보이지 않는 손. 자유무역을 주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라사페어.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건데 라사페어.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게 라사페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경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담 스미스란 분이 쓰신 책이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부론 2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자 10명에게 핀을 만들게 하면 하루에 핀을 48,0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은 4,800개씩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하루에 20개는 고사하고 한 개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핀 공장에 가서 봤대요. 이게 핀 공장이죠. 여기 보니까요. 딱 10명이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 분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 영어로 많이 얘기해요. invisible hand. 국부론 32쪽에 제가 따온 건데 너무 재밌는 문장이라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가로 당신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에 쏟는 관심, 즉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애.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 이기심이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두 줄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돼요. 경쟁과 이기적 셀프 인터레스트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여서 자유시장 체제를 움직인다. 경쟁을 하고 이기적으로 움직이면 이게 바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 행복하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개인의 이기심이 막 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싸게 사야지. 그게 결국은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갖고 이렇게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경쟁을 하게 되면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게 된다. 두 번째,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자는 더 많이 만들게 된다.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사회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공급이 따라온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손의 마지막 결론, 정부는 관여하지 마라. 이 당시는 정부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모든 걸 다 정부가 좌지우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유경제 체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라.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즉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라. 그리고 무역에 관한은 자유무역을 해라. 이거는 중산주의 이론의 정면 반박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애덤 스미스가 누군가?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학자죠. 옥스퍼드 나오신 학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두 권을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두 권이 다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책입니다. 도덕감정론 그리고 국부론. 도덕감정론 철학책입니다.
국부론은 1776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초판은 6개월 만에 매짐되고 이분이 참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12년간 증보 5판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당시가 산업혁명이고요. 식민지가 막 독립하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집어넣어갖고 다시 증보 5판까지 내서 우리가 보는 책은 1776년 책이 아니라 1788년 책입니다. 어쨌든 지필에 몰두하고 정신병자로 오해를 했답니다. 이상한 학자가 늙은이가 걸어가면서 중얼중얼대고 실내복 입으로 정원을 산책하다가 그냥 생각에 빠져서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25km를 걸어갔답니다. 꽤 시간 걸렸네요. 한 5시간, 6시간을 걸어갔다 온 거죠. 이분은 왜 국부론에 이렇게 전념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조금 프랑스에 밀렸어요. 그래서 국력을 유지해서 국가의 부가 필요하다. 한번 연구해보자. 국부의 원천이 뭐냐? 중상주의로는 부를 증가시킬 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해갖고 책을 쓰신 겁니다. 중상주의라는 게 그때 뭐냐? 중상주의는요, 아주 조금 허망해요. 금과 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6세기, 18세기에 유럽 왕권 국가에서 채택됐던 경제 정책이고요. 국가 주도의 경제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국가가 놔두질 않았어요, 하나도. 중상주의 국가의 정책은 이런 것들입니다. 보호무역. 무역 흑자를 내야지만 금, 은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내 산업 보호. 우리나라 산업은 보호하고 해외 산업이 못 들어오게 하자. 독점 주고요. 식민지 획득. 해상무역 장악. 해운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해운 조례로 우리나라 배를 이용해라. 영국도 중상주의였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을 썼습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보호무역에. 독점무역권 누구한테 줬어요? 치커 기업한테 줬습니다. 동인도 회사, 무슨 왕립 아프리카 회사한테 노예무역은 다 주고요. 식민지로 확장하면서 영국 제품을 강요했고요. 항해줄에서 영국 선만만 이용해라. 국부론에서는 중산주의를 비판하는데요. 국부라는 건 부는 어디서 나오냐? 노동에서 나오고 자유로운 생산과 교환에 의해서 증대된다, 증가된다. 국부라는 게 뭐예요? 금은보화가 아니고 노동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산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영국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건 겁니다. 개인은 금은보화가 부를 쌓는 방법이지만 국가의 부를 쌓는 방법은 이게 아니다. 국부의 영향은 굉장한데요. 보호무역이 점점 폐지됐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보호무역이. 그래서 19세기 들어오면 보호무역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의 정신적 기초입니다. 네. 세 번째, 미국 독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건 4편에서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상주의가 퇴조하기 시작한 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인데요. 항해법이라는 거가요. 이게 7세기에 만들어진 법인데 무슨 법이냐면 영국 선박을 이용해라. 그리고 식민지로 수출되는 상품은 반드시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을 경유해라. 인도에서 오는 물건도 미국으로 직접 가지 마라. 영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하라. 그리고 1849년에 이러한 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산업혁명의 정치적 기초라고 하는데요. 분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장제 시스템 기계화가 빨리 일어났습니다.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됩니다. 자본 축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발전하고 투자가 증가했다. 3편을 대표할 수 있는 책, 아주 쉬운 책 세 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책, 산업혁명. 근데 이거는 1968년에 지은 오래된 책입니다. 두 번째, 동인도회사, 1989년. 마지막에 대중의 미망과 관계. 이게 제일 오래되죠. 1841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책인데요. 이거는 애쉬턴이란 영국의 경제사학자가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특히 농업, 직물업, 채탄업, 제철업, 상업, 교통, 운송, 건축, 건설, 은행, 금융 등을 자세히 어떤 혁신이 일어났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책은 1번 분이 쓰셨습니다. 아주 평이합니다. 그리고 동인도회사 설립부터 해산까지 시대순으로 쭉 써 있고요. 여기에 남해회사 버블도 들어가 있고요. 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그리고 인도 중국에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이런 것도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책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맥케이란 분이 아주 옛날에 180년 전에 쓰신 책인데요. 조금 저널리스틱한 책입니다. 이분도 또 언론인이에요. 남해 미시시피 튤립 버블 십자군 전쟁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했던 거 연금술, 마녀사냥, 점성술, 최면술, 결투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은 강추입니다. 이제 3편이 끝나고요. 4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화에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미국의 공업화로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